자, 우리 풀리지 않은 떡밥들을 한번 되짚어 볼 건데 네. 일단 가장 큰 떡밥이 나왔습니다. 주주남매의 생모, 예. 나비문신녀죠.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로건리가 주단태의 금고 속에서 이제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 나온 사진. 네. 그 사진이 생모의 사진인데 이게 펜트하우스 서재에 있는 금고 속에 있던 나비문신 그 사람이랑 동일 인물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로건리가 행복미래당의 정두만 대표 아느냐.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재계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심술이 왜요? 나 이 사람 모르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과 그러니까 정두만 대표와 심수련이 되게 가까운 사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정재계에 돌고 있는 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정재계에서 어떤 여자와 연문설이 이렇게 퍼지면은 보통 연인 관계거나 아니면은 뭐 첩 아니면 상간녀 약간 그런 식으로 엮여요. 근데 이게 심수련이랑 그런 관계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사진들이 많이 찍혔다는 거는 이지아 그러니까 심수련 배우와 매우 흡사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수련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말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 보면은 그 사진에 찍힌 게 자기 얼굴이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석훈이, 석경이의 생모가 있었던 거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심수련 쌍둥이 설 요거를 그렇죠. 좀 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수련, 목련, 금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칠쌍둥이까지 나온 네. 그 마당에 일단은 쌍둥이 설이 나오는데 일단은 보면은 쌍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지아 그러니까 심수련이 그 사진을 보고 보자마자 말도 안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반응이 쌍둥이라고 했으면은 자신의 뭐 아니다. 이게 쌍둥이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순억대에서는 네. 이렇게 어렴풋이 얘기한 거에다가 뒤에다가 사이에 뭘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뀝니다. 만약에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를 흘러가 보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키울 때 입양을 했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아, 심수련이 진짜 딸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 두 아이를 했는데 두 아이를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납치당했다라든지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쌍둥이 설은 가능은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어떤 거다? 제 생각은 성형설이다. 그렇죠. 성형설이다. 그러니까 주단태가 최초에 심수련을 얻으려고 했고 그 계획이 틀어지자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를 심수련 얼굴처럼 성형을 시켜놓고 그렇죠. 주석훈과 주석형을 낳게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심수련을 취할 수 있게 되자 이 여자를 버렸다. 예, 아니면 근데 뭐 이 여자는 버림받음과 동시에 어떻게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물을 만난 게 정두만 대표다.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주단태가 애당초 내보낼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양집사일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집사가 심수련이 친모가 아닌 거를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주 남매한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양집사가 애당초 그 주단태가 애들 생모랑 있을 때부터 같이 일하고 있었으면 뭐 그건 당연히 알 수 있을 그렇죠, 그렇죠. 거고 그리고 아니면 심수련이 온 다음부터 일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도 알 수 있겠네요. 그 어린이들 키울 때 그렇죠. 보면. 예? 아마도 심수련이 오기 전부터 이제 주단태에 있는 집안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양집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양집사는 생모가 심수련이랑 얼굴이 똑같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알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심술에 대한 동경과 그 자리를 정말로 원하고 있던 사람이 양집사일 가능성이 높죠. 나도 성형하면 될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나?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풀리지 않은 떡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행복미래당의 정두만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21회에서 이제 모든 판을 뒤집기 위해서 주단태가 심준호 의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무마를 시도하죠.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그 의원한테 줬던 뇌물들 리스트 보여주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심준호에게 청와재단에 있는 그 천서진까지도 소개시켜주고 인맥을 넓혀줍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의 정재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서 정재계 간에 밀접한 어떤 그 교류 관계라든지 어쨌든 정재계가 붙어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 시즌2에서 정치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이규진이 예. 이규진이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이 다 뭉개진 상황에서 너 지금 이 마당에 아버지 얼굴에도 먹칠했고 네가 정치계로 나가서 얼굴이 되어주고 얼굴마담이 되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규진이 나 괜찮은데 시의원? 하면서 갑자기 예전에 있던 그 건방진 이규진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규진이가 이제 시즌2에서는 좀 정치계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시즌2에서는 정치계에 관련된 재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정재계 이야기들이 그렇다. 나온다. 양 집사가 이번에 5억이라는 멋진 보상금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금괴까지 받았어요. 이걸 주석훈이 또 알고 있네. 이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양 집사가 의외로 돈으로 움직이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충성을 다하고 주단태의 모든 걸 원한다고 했지만 심술이는 없어지자 천서진이 나타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구나를 이번에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로건리 쪽에 붙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양 집사가. 왜냐하면 구호동이 한번 그 양집사를 털어먹은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 가장 약한 쪽은 조비서는 왠지 너무 충성한 느낌이고 충신이에요. 그래서 양집사는 흔들 수 있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뭔가 양집사가 남겨놨지 않을까. 최후의 보루 같은 거. 양 집사가 증언을 해주면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시즌2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은 것 중에 하나가 하은별의 CCTV예요. 하은별의 CCTV를 우리가 찍었다는 거 그것도 놀라운데 이거를 찍고 협박을 했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엄마한테 보냈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그렇고 내부 고발자라고 해서 구호동이 이것들을 다 씹어삼키고 우리가 심수련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 고발만 어떻게든 로건이랑 심수련이 한 거고 엄마한테 보낸 건 그 하은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하은별이 애당초 지금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 게 엄마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죽은 거를 얘기를 안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구급차도 안 불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설정 오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정 오류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은별이 만약에 CCTV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를 협박을 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석훈에게 우리 아빠랑 너네 엄마랑 불륜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더러우니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 그걸로 대해서 그 두 개가 상충하면서 애가 미쳐가기 시작한 거. 그렇게 되면은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은 앞에 굳이 하은별이 엄마를 협박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럴 수는 있을까요? 누군가가 하은별의 핸드폰에서 그 자료만 빼갔을 수는 있을까요? 너무 비약적이죠. 너무 비약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설정 오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상충된다. 맞지가 않다. 방법이 뭔가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서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그랬으면은 하은별이 그걸 찍고 있는 것도 봐야 되고 한데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찍어서 애매합니다. 은별이가 저는 그럴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윤철이랑 주주남매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윤철은 존스 홉킨스, 그러니까 모든 의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하버드 같은 존재죠. 거기로 이제 유학을 보내는데 이제 이규진의 말대로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상대자들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하윤철을 보내요. 하윤철 원장 자리에서 자르고 보내버렸죠, 유학을. 그렇죠. 이혼한 상태죠. 이혼한 상태에서 보내요. 어쨌든 하윤철 보냈다. 그리고 주주남매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럼 미국으로 갔네요. 그렇죠. 미국에는 누가 있죠? 로건리. 로건리의 아빠도 있고 로건리도 있고, 그리고 왠지 오윤희를 데리고 한국에서는 더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데리고 끄집고 미국으로 갈 것이다. 미랑. 그런 거 가능하죠.
가능하죠, 뭐 로건리 부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임스 리한테 너 이 자식아 뭐 내가 어떻게 살려주고 했는데 민서라고 막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대립하고 막 이런 장면들까지 나와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로건리가 다 6개월 동안에 미국을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네요. 그거를 뭐 이런 것들 준비한 걸로 봐서는 한국에 계속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윤철, 주주남매, 로건리, 오윤희가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의 인도. 그렇게 되면서 이들 간에 무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기대상에서 윤종훈 배우와 유진 배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베스트 커플상 뭐 얘기하면서 시즌 1에서는 어떤 우리끼리 서사가 없는데 시즌 2에는 기대해 볼만 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왠지 미국에서 만나서 둘이 둘 다 이혼을 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둘 다 이혼도 했겠다. 베로나 한국에 있겠다. 없는데 하윤철이랑 둘이 잘 지내면 어때? 괜찮지?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윤철도 같이 복수한다? 그렇죠. 하윤철도 지금 자기도 팽 당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뒤집어가지고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스푼 하윤철 한 스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복수에 참여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즌2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즌2에는 어떤 전개가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